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4년 동안 2억이라는 금액을 모으기까지 돈을 모았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 모으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저축, 지출, 투자,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카테고리인 제가 했던 저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선저축, 후 지출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습관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돈이 있다고 느끼면 안 쓰던 돈도 쓰게 되고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면 한 번이라도 더 아끼는 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소비 통제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저축 후 지출을 할 때와 선지출 후 저축을 할 때 저축액의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월급의 최소 50% 이상은 저축을 먼저 해보세요. 충분히 저축한 뒤에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연습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돈을 모으고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빠듯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사라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덕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약속이 5번이었다면 3번으로 줄여보고, 일반 통신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보고, 평소 지출에 외식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 외식이나 배달 횟수를 줄여보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면 그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을 믿는 거죠. 선저축, 후 지출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두고 내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반드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저축, 후 지출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란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통장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총 4개의 통장으로 통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 통장, 저축 통장, 고정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의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매달 저축하고자 하는 금액은 저축 통장에, 교통, 통신, 주거비 등 고정 금액은 고정비 통장에, 예산 외에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비상금은 비상금 통장에, 매달 월급날이 오면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서 내 월급을 각 통장으로 옮겨두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통장 쪼개기를 하면 매달 저축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통장별로 돈의 쓰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나의 돈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각 통장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면 저는 이 정도로 세팅을 했었어요. 자취를 한다면 월급을 기준으로 저축 50%, 고정비 25%, 지출 20%, 비상금 5%, 만약 자취를 하지 않는다면 저축 65%, 고정비 10%, 지출 20%, 비상금 5%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비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 대략적인 비율을 세운 후에 딱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을 지냈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면 저축 비율을 조금 더 늘려보고 너무 빠듯하다 싶으면 생활비를 5만 원만 더 늘려보고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비율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았던 저축 비율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받았던 기본급은 약 300만 원 정도였어요. 월급을 받으면 당일에 220만 원을 저축 통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통장에 20만 원을 이체하고 비상금 통장에 2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은 40만 원이 제 한 달 생활비가 되었던 거죠. 참고로 저는 첫 2년 동안은 회사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았어요. 고정비가 적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아껴서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 월급이 300만 원 중반 정도라고 하면 250만 원은 저축통장에, 60만 원은 고정비 통장에, 2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보내고 여전히 남은 4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통장에 들어간 돈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돈을 쓸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예금, 적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모든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찾아서 가입을 했어요. 만약 매달 200만 원을 저금한다면 저는 150만 원은 예금으로, 50만 원은 적금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혹시 급히 목돈이 필요해서 예적금을 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액 적금 하나와 고액 예금 하나를 가입했어요. 150만 원을 적금이 아닌 예금으로 가입했던 이유는 보통 금리가 높은 적금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금 이자가 높은 대신에 매달 최대 50만 원밖에 납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예금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적금 금리도 별로 안 되는데 적금보다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첫 1년만큼은 투자보다는 예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을 때 예적금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과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잃거나 또는 중간에 빼서 쓰기가 더 쉽거든요. 예금 적금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만든 후에 투자를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도 2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다음으로는 비상금 통장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평소에 사용하던 지출 외에도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경조사비, 부모님 생신, 가족 행사 등 예산 외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겨울 아우터, 자기개발 비용 등 평소보다 지출이 더 많은 날도 있겠죠. 저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매달 20만 원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도 돈을 모아두고 있어요. 이렇게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두는 것이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어주더라고요. 이 비상금 통장은 지출 통장처럼 마구 쓰는 용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돈이 모였을 때 내가 꼭 필요했던 곳에 한 번씩 사용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상금 통장은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킹 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아서 소소하게 이자를 받는 재미가 있어요. 보통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이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저는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라는 기능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프박스에 돈을 넣어두면 하루마다 이자를 챙겨주거든요. 매일 이자 받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비상금 통장은 이런 파킹 통장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달에 220만 원씩 모아서 어떻게 1억, 2억이라는 큰 돈을 만들었냐고요? 사실 더 큰 비밀은 이 마지막 방법에 있어요. 바로 추가 소득을 모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야근을 꽤 많이 한 편이었어요. 평일에는 물론 한 달에 2번 정도는 주말 출근도 했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야근을 많이 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매달 초과근무 수당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제 기본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야근 수당까지 합쳐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5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추가 수당을 내가 지출할 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돈을 쓰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돈을 가진 만큼 쓰기 마련이니까요. 특히나 야근을 많이 한 달이라면 괜한 보상 심리로 사고 싶었던 것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번 돈을 한순간에 쓰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본급을 기준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면 그 추가 수당은 무조건 바로 저축을 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더 찍히든 추가 수당은 무조건 저축, 그리고 제 기본급만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 제 기본급이 300만 원인데 월급날 340만 원이 입금이 된다면 차액 40만 원은 먼저 저축 통장에 넣었어요. 추가 수당은 저축 통장으로 이동시키고
남은 300만 원은 기존에 정해둔 통장 쪼개기 비율로 이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야근 수당 덕분에 저는 매달 250만 원 이상 저축을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월급으로만 1년이면 3천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직장은 1년에 한 번 성과급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적으면 몇백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1년에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성과급을 받는 날에도 그 돈을 전부 다 저축을 했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히는 순간에도 이 돈으로 뭘 사지? 라는 생각 대신에 이 돈을 어디에 저축하지? 또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지?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돈 모으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첫 1년 정도는 꽤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 거지? 평생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끼는 거 우리 평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목돈을 모으고 돈을 통제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 또한 첫 1,000만 원 만들기, 첫 1억 만들기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1억에서 2억을 만드는 것은 첫 1억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쉬웠거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 2년, 3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미래에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카테고리인 제가 지출을 통제했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